흉내 나갖고 머리 좀 깎고 오느냐고. 계속 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가서 한 20일 동안 한국에 없어갖고 잠깐 짬을 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살림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7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한 47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또 사실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오늘 산에 좀 갈까? 그리고 한 20-30분만 차를 타도 산에 이렇게 울창한 산을 오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류, 대한민국의 한류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휩쓰느냐, 그것도 저는 한글과 산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산을 보면 사람이 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막 새순이 이 산, 온산천지에 막 올라올 때 여러분들 감탄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가을에 이 단풍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림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풍요로움, 숲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불가에 사는 산이로대, 우리 송철 스님이 또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사는 산이로대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로대 옛날에 그 물이 아니다. 깨달음을 이제 얻고 돌아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을 볼 때 옛날 그 산 아니길 바라요. 저 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성이 매력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강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원인도 누구 때문이냐면은 바로 산 때문이라는 거.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폭탄을 쏟아부어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남은 폭탄을 여기다 다 쏟아붓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남한보다는 어디다 더 많이 쏟아넣느냐, 북한에 더 많이 쏟아넣는 거예요. 북한에. 이 항공모함 11대를 갖다 돌아가면서, 항공모함 11대가 돌아가면서 그 모든 폭탄을 다 북한 산에다가 쏟아 넣었으니까 북한은 출발점부터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데서 출발을 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초등학교 뒤에 사방공사하고 그 나무 심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지금 나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내가 심어놓은 데는 아직도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심었던 데가 지금 세월이 20년, 30년, 40년. 물론 이제 좀 이따 제가 더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끝나고 산이 저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기적이죠. 70년대 이제 양묘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과오도 있고 업적도 있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무슨 업적을 가장 많이 두겠느냐 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1위로 산림 녹화로 저는 봅니다. 이 벌거벗은 산에 보세요. 이 매달려가고 나무 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은 이 장면들을 보면은 참 눈물 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현신규 박사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갖고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산림 녹화다. 그래서 이 현신규 박사는 느끼됐다 소나무 개발한 사람이에요. 느끼됐다. 여러분들 보면은 소나무가 막 쭉 자라는 거 있죠? 멋은 없지만 쭉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개발한 박사예요. 그래서 은사시나무라고 이것도 아주 산림에 아주 푸른 산을 한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은사시나무를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고 저거는 은사시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현사시나무라고, 현신규 박사의 성을 따갖고 현사시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62년에 미국에서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미국 의회에서 한 의원이 그럽니다. 이 현신규 박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원주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군사 정권에 미국에서 원조금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느냐면 바로 이 현신규 박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신규 박사가 우리나라 이 역사의 7대 과학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장영실, 뭐 우리 저 조선의 그 대단한 추구기 개발하고 그런 그분하고 거의 동급에, 그래서 이 탁월한 이 우리의 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신규 박사예요. 제가 이 서울대학 환경 최고 지도자 과정 농업생명대학에 가고 이 현신규 박사의 강의를 한 1시간 동안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의젓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현신규, 현종호 서울대 이제 농대 학장을 하셨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을 또 처음 봤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림 녹화에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아주 최고의 제1의 물론 또 내무부의 여러 그 분들이 아주 목숨을 바쳐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녹화에 애를 많이 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영일지구 사방사. 이게 산이 비탈해져갖고 나무를 심어도 비만 오면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자일이라고 그 등산할 때 있잖아요. 그거에 매달려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영일지구 녹화 사방사업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홍천, 이 색깔, 북한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 한 손 한 손이 이 기적의 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새빨간 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녹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이 녹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이제 토양이 이제는 뭐 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후무스 휴믹이라고 그러는 그 부엽토, 북한에서는 그걸 무슨 영양 무슨 토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 잘 자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산에 이제 오늘 내일 피정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산에 보세요. 나무를 다 잘라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잘라놓은 거냐면 잘라놓은 게 아니야. 이미 거기다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야. 경제림을 심어놔서 조금씩 이제 그게 또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손자들 때는 또 더 좋은, 캐나다는 100년 동안 나무를 팔아서 100년 동안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 캐나다는. 또 캐나다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작나무들이 아주
그게 좋거든요. 자작나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얇게 자라는데 거기 보면 이만하게 자라요. 그 얼마나 좋은 목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현신규 박사가 1973년, 78년 3,800만 명인데 처음에 우리가 한 사업이 국내 농민의 13%의 화전민을 이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화전민이라는 게 1900 일제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그냥 뭐 먹고 살고 힘들고 뭐 화전민에 관한 얘기도 끝이 없어. 뭐 사랑해갖고 몰래 야밤도주 해갖고 산에 가갖고 하는 얘기, 도둑질 해갖고 또 야반도주 해갖고 가갖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화전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화전민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1973년서부터 78년까지 땅 줄 테니까 내려와라. 땅을 줄 테니까 산의 화전민은 산에 나무 지르고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그 농사 짓고 살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라. 땅 줄 테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다 끌어내린 거예요. 다 끌어내고 땅 주고 산은 지키는 정책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냐면은 산 때문이에요. 정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임진왜란 우리나라 전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군인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디로 다 숨어들어? 산으로 다 숨어드는 거야. 산으로. 그래 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산으로 다 숨어들어갖고 이제 아름아름 서로 해갖고 뭐가 생기느냐면 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병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또 않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산에 들어가갖고 어쨌든 풀뿌리 캐먹고 어떻게 견디고 견뎌갖고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이 한민족을 이뤄갖고 지금 5,000년 역사 이래 전 세계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가가 융성한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 이래 온 국민이 굶고 가난하고 조선시대 평균적으로 두 끼 먹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먹어요. 이게 다 저는 산에서부터 산림 녹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자, 현신규 박사가 얘기를 한 거죠. 산에 사람들을 다 이제 화전민들을 다 내린 거야. 그래갖고 화전민 이주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갖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은 지켰던 거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해갖고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이 나라를 가꾼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올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살림으로 봐요. 두 번째는 교육이야. 교육.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르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벌써 부모들이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냐면은 애 학비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 미국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등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써서 일을 뭐를 해서라도 네 학비 대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은 나쁜 점도 많죠. 항상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어쩔 수 없는 교육열. 근데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배우고 경제학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이러느냐고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애들 뽑아내느냐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3만 달러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300명이 똑같은 길로 달리면은 1등하는 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등부터 300등까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하는 얘기야. 이제는 300명이 있으면 3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그러면 도착하면 다 거기 1등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4번 안 넘으면 4번 한 대로 달리고, 3번 안 넘으면 3번 안 넘은 대로 달리고, 별난 넘으면 별난 넘은 대로 달리고, 삐죽한 넘으면 삐죽한 넘은 대로 달려갖고, 방향을 300가지로 달려서 거기 가서 다 1등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가 뭐를 잘하느냐를 찾아내는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국영수 잘한다고 훌륭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이것도 이제 교육에 대한 것도 내가 한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훌륭한 교육이 아니야. 그 아이가 행복한 게 훌륭한 교육이야.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장성, 그 다음에 보성 이쪽에 가보면 편백나무들 보면은요 이게 바로 30년 전, 40년 전에 심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림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죠. 참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했느냐면은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5만원 용돈 주는 거 이번 3월달부터 하위 20%는 30만원 주는 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줘야 돼. 적어도 50만원에서 60만원 줘야 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50만원에서 60만원 줘야 돼. 아, 그분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주냐고. 왜 한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했죠. 이 챙겨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금 내 나이 50대, 60대, 40대 요 세대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편백나무 참 좋은 향이 좋죠. 그 목욕탕에 이 편백나무, 뭐 편백, 그 문 뭐 이런 거 하듯이 우리나라가 나무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요거 보고 다시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나무에 대한 산에 대한 투자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느냐?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제 바꿔야 돼. 저 산을 잘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풍요를 누렸듯이 이제는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3만 달러를 올라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3만 달러를 올라섰는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에 3만 달러 올라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교육열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과거 시험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고려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고려시대. 그래갖고 문과, 작가가 있었어. 그래갖고 문과 매년 100명, 작과, 문과 100명 매년 뽑진 않았어. 어떨 땐 2년에 한 번 뽑기도 하고 3년에 한 번 뽑기도 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유일한 출세길이 뭐였느냐면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었어. 유일한 출세길이. 그리고 이제 대과 30명
뭐 33명 뽑아갖고 대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과거시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제강점기 바로 갑오경장 끝나고 갑오개혁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시험이 없어졌어요. 과거시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 갔느냐 하면 일본으로 유학을 다 갔어요.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게 우리나라한테는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역사의식 뭐 이런 거 많이 무너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뭐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어? 그래서 미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 유튜브에는 우리나라 교육열, 그 다음에 교육 제도의 변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3만 달러 시대의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